왜 다 이루고도 마음은 허전할까요? 분명 여기까지 오기 위해 애썼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단단해지려고,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고 스스로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 손에 쥔 것은 분명 늘어났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은 비어 있습니다. 목표를 이뤘을 때의 기쁨은 잠깐이었고 그 뒤에는 또 다른 목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족은 오래 머물지 않았고 안도감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끝없이 달려야 하는 걸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바라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을 의지라는 맹목적인 힘에 끌려다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막상 얻고 나면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새로운 결핍이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욕망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진짜 운동과 같다고 했습니다. 원할 때는 괴롭고 얻고 나면 무료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스친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까지 애썼는데 이게 전부인가? 이렇게 살기 위해 그토록 경쟁했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구조 자체가 그렇다고. 우리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라고. 이 말은 비관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허전함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 조건의 일부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끝까지 밀고 가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끝없이 원하며 왜 다 이루고도 허전한가? 그리고 그렇다면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덜 지치고 덜 공허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는 자극적인 성공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충분히 걸어본 사람에게 더 깊이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음 어딘가에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와 공허가 있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볼 가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인생을 다시 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의 의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힘을 이성이 아니라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 하고 더 나아가고 싶어 하고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맹목적인 충동. 이 의지가 먼저 움직이고 이성은 그 뒤를 따라가며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했다고 믿지만 실은 끌려간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합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합니다. 조금 더 넉넉한 수입을 원합니다. 더 나은 환경을 원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면 만족할 줄 알았지만 이루고 나면 기준이 올라갑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자산, 더 큰 인정. 마치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반복 속에서 삶은 점점 긴장으로 가득 찹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결핍의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언가를 갖지 못한 상태는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그것을 손에 넣으면 오래 기쁘지 않습니다. 잠시 만족했다가 곧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욕망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진짜 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욕망이 있을 때는 괴롭고 욕망이 사라지면 무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 흐름을 여러 번 겪어왔습니다. 큰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때는 힘들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목표를 달성한 뒤에는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지탱해주던 긴장이 사라지자 삶이 갑자기 밋밋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목표를 찾았습니다. 그 목표가 정말 필요했는지 아니면 단지 공허를 메우기 위한 것이었는지 충분히 묻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더 완벽해지면 언젠가는 완전한 만족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단호했습니다. 인간은 구조적으로 완전한 만족에 도달할 수 없다고. 의지는 끝이 없고 욕망은 형태만 바꿔 계속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는 추구의 연속이며 그 끝에는 피로가 쌓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통찰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허전함의 원인을 내 능력 부족이나 실패에서 찾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했으면 덜 공허했을 텐데. 내가 더 많이 잃었으면 덜 불안했을 텐데.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아니다. 그 구조 자체가 그렇다고. 인간은 채워도 다시 비워지는 존재라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욕망을 해결하려 했었습니다. 더 가지려고, 더 올라가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다른 길은 없을까요? 욕망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대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 내가 왜 이렇게까지 원하고 있는지, 그 욕망이 정말 나의 것인지,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며 생겨난 것인지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 쇼펜하우어는 여기서부터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고통을 줄일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법은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과도한 욕망을 키우지 않고 필요 이상의 비교를 멈추는 것. 물론 이것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경쟁과 성취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쌓일수록 알게 됩니다. 끝없는 확장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문득 묻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애써야 했을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그 질문은 포기의 신호가 아니라 성찰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사유, 그리고 연민을 통해 의지의 소음을 잠시 멈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자연을 바라보거나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는 순간 우리는 잠시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그 순간만큼은 결핍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충분해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했던 시간, 누군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괜히 든든했던 밤, 특별한 성취 없이도 괜찮았던 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더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시 욕망이 멈췄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이 덜 괴로워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 이루고도 허전한 이유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욕망의 구조를 몰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채우는 방향으로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제는 줄이는 방향을 생각해 볼 때인지도 모릅니다. 더 쌓는 대신 덜 집착하고, 더 비교하는 대신 덜 흔들리는 태도.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연습은 할 수 있습니다. 삶을 충분히 걸어온 시선에서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덜 흔들렸는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냉정한 진실을 건넵니다. 인간은 끝없이 원한다. 그러나 그 진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덜 지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더 무엇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로.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로 질문이 바뀌는 순간 삶의 결은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축적의 방향으로만 살아왔습니다. 더 배우고, 더 벌고, 더 인정받고, 더 확장하려 애썼습니다.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 이르면 묻게 됩니다. 이 속도는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가? 끝이 없는 경주라면 과연 어디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원하도록 설계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의지의 표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도, 인간도, 사회도 모두 살아남고 확장하려는 힘으로 움직입니다. 이 힘은 생존에는 유리하지만 평온에는 불리합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욕망해야 하지만 평온해지기 위해서는 욕망을 줄여야 합니다. 이 모순 속에서 인간은 늘 긴장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가능성이 앞에 놓여 있고 그 가능성을 잡기 위해 밤낮 없이 애씁니다.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목표에 도달했을 때 문득 이상한 공기가 흐릅니다. 이게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끝은 없다는 것을. 도달한 지점은 또 다른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지의 강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욕주의를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세상을 떠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나친 집착을 경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모든 것을 얻으려는 태도 대신 충분한 것을 알고 멈출 줄 아는 태도.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일.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곧장 따라가지 않고 한 발 떨어져 바라보는 힘. 우리는 보통 욕망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니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정말 나의 것인지 묻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목표를 세운 것은 아닌지,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그림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모른 채 달리면 도착한 뒤에도 허전함이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루고도 허전한 이유는 도달한 목표가 진짜 나의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교 속에서 생겨난 욕망, 경쟁 속에서 부풀려진 기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 계획. 이런 것들은 이뤄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맹목적인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방향 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는 힘. 이 힘에 끌려가면 우리는 계속 피곤해집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덜 지치고 덜 공허할 수 있을까요? 그는 예술과 사색을 통해 잠시 의지의 소음을 멈출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자연을 바라보며, 한 권의 책에 몰입하며, 우리는 잠시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라보는 존재가 됩니다. 그 순간에는 결핍이 아니라 관조가 있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고요가 있습니다. 욕망이 아니라 현재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분명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괜찮았던 시간.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괜히 든든했던 저녁. 특별한 이유 없이 평온했던 하루. 그때 우리는 무엇을 더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욕망이 멈추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짧은 정지 상태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평화라고 보았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결핍이 컸던 때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교가 심했던 때, 인정에 목말랐던 때, 남의 속도에 맞추려 애썼던 시기가 더 피곤했습니다. 반대로 조금 덜 가지더라도 내 속도로 살겠다고 마음먹은 이후에는 삶의 긴장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의지의 강도를 낮춘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는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을 쥐려는 태도를 내려놓아 보자는 제안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 더 이상 비교에 흔들리지 않는 선택,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생길 때 허전함은 조금 옅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망을 모른 채 끌려가는 것과 욕망을 알면서 선택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소모이고 후자는 절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지만 덜 속박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결국 다 이루고도 허전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왜 원하는지 묻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삶을 충분히 걸어온 시선에서 보면 가장 값진 변화는 외부의 확장이 아니라 내부의 정리였습니다. 무엇을 더 쌓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순간 삶은 조용히 깊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낼 것인가. 더 빠르게 갈 것인가가 아니라 덜 흔들리며 걸을 것인가. 의지는 여전히 우리를 재촉하겠지만 우리는 한 번쯤 멈춰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비로소 덜 공허한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멈춰 서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풍경이 속도를 줄이면 선명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정지는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바로 이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원하던 마음이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 우리는 결핍이 아닌 존재로 서게 됩니다. 더 이상 무엇을 가질 것인가를 묻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장 큰 소모는 사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며 생긴 열등감,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과장된 노력,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려워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시간들. 겉으로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에서는 늘 긴장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뤄도 마음이 쉬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음 목표가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욕망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를 단순히 탐욕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공허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료함은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는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바쁘게 움직이면 공허를 느낄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바쁨이 지나간 뒤에는 더 큰 피로가 남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더 많은 욕망을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며 더 빨리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해결해야 할 것은 욕망의 크기가 아니라 욕망의 방향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필요한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단지 비교에서 비롯된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은 채 달리면 도착한 자리에서도 허전함은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완전히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는 덜 흔들리는 삶을 말했습니다. 외부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조금 더 지켜보는 태도.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곧장 따라가지 않고 한 번쯤 멈춰 묻는 습관. 이것이 의지를 약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안정되면 쉬겠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내려놓겠다. 그러나 그 조금만 더는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인간의 의지는 결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분함을 외부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인식,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각. 이것이 공허를 줄이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삶을 충분히 걸어온 시선에서 보면 가장 크게 남는 후회는 가지지 못한 것보다 놓치고 지나간 순간들입니다. 그 순간들 대부분은 욕망에 쫓기느라 충분히 느끼지 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일 여유, 풍경을 천천히 바라볼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볼 여백. 우리는 늘 다음을 준비하느라 현재를 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고 나서야 비로소 비어있음을 느낍니다. 의지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최소한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남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선택. 비교의 대열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용기. 필요 이상으로 확장하지 않는 결단. 이런 태도는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긴장도 줄어들고 긴장이 줄어들면 삶의 소음이 잦아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연민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잠시 자기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나의 확장 대신 누군가의 아픔을 바라보는 시선. 그때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상하게도 공허는 조금 옅어집니다. 의지는 줄어들고 존재는 선명해집니다.
결국 다 이루고도 허전한 이유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본래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덜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만족을 기대하지 않고 적당한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태도. 더 이상 끝을 향해 달리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서 균형을 찾는 연습. 남은 시간은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시간이 아니라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시간을 만드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더 가지는 대신 덜 집착하고, 더 올라가는 대신 덜 비교하며, 더 증명하는 대신 덜 흔들리는 삶.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를 냉정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가볍게 합니다. 완벽한 충족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완벽을 향한 집착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이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덜 소모되었는가, 더 높이 올라갔는가가 아니라 더 단단해졌는가. 욕망은 계속 속삭이겠지만 우리는 그 속삭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야말로 허전함을 조금씩 줄이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욕망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걷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손에 넣기 전에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목표가 생기면 숨이 가빠지고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현재의 자리가 잠정적인 대기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자리에 도착하면 이상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것이 손에 들어왔는데도 마음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기쁨은 짧고 새로운 결핍은 빠르게 고개를 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장면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계획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지에 의해 끌려다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의지는 맹목적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생존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지치게 합니다. 무엇을 원하게 하고 원한 것을 얻기 전까지는 괴롭게 만들고 얻고 나면 다시 다른 것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삶은 만족과 공허 사이를 오가는 반복이 됩니다. 이 반복이 계속될수록 피로가 쌓입니다. 단순한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마음의 피로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루어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피로입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에는 정상만 보이지만 막상 정상에 서면 또 다른 봉우리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 성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시 긴장을 요구합니다. 의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조금 더 필요하다고.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그 목소리는 사회의 속도와 결합하면서 더 커집니다. 타인의 성공이 곧 나의 기준이 되고 남의 속도가 곧 나의 속도가 됩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문득 멈추게 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정말 나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비교가 만들어낸 방향이었는지. 쇼펜하우어가 냉정하게 바라본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인간은 결핍을 전제로 움직이며 그 결핍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은 일시적이고 무료함은 곧 찾아옵니다.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면 다시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바쁨은 공허를 가려주는 장치가 되지만 동시에 더 깊은 소모를 남깁니다. 여기에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욕망을 더 크게 만드는 대신 욕망의 구조를 이해하는 쪽으로. 왜 이것을 원하는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남들이 원하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지 차분히 바라보는 순간 의지의 속도는 약해집니다. 완전히 멈추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끌려다니는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의 많은 순간이 확장의 역사였다면 이제는 정리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쌓는 대신 덜 흔들리는 선택을 하는 것. 더 크게 보이려 하기보다 조용히 단단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필요 이상의 비교를 줄이고 과도한 기대를 낮추고 모든 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한 걸음 떨어지는 태도.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은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가 제안한 방법은 의지의 강도를 낮추는 일입니다. 예술을 통해, 사색을 통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 잠시라도 욕망의 소음을 멈추는 것. 그 순간에는 결핍이 아니라 존재가 드러납니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이 선명해집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평온했던 장면들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취의 절정이 아니라 소란이 가라앉은 순간이었습니다. 경쟁이 잠시 멈추고 비교가 사라지고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시간. 그때는 이상하게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덜했습니다. 의지가 조용해진 자리에서 비로소 숨이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다 이루고도 허전한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채워도 다시 비워지는 구조 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면 스스로를 몰아붙일 이유도 줄어듭니다. 완벽한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완벽을 향한 집착도 조금은 힘을 잃습니다. 남는 것은 조용한 균형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더 많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가는 대신 더 깊게 서 있는 선택. 더 크게 확장하는 대신 더 또렷하게 정리하는 방향. 의지는 여전히 속삭이겠지만 그 속삭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한 걸음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무언가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안심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손에서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드러난 것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끝까지 쥐고 있던 것들이 결국은 흩어졌고 내려놓았던 것들은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욕망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삶은 늘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허전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멈춰서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더 채우라는 요구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지 묻는 질문입니다. 의지의 힘이 조금 느슨해질 때 삶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무엇을 더 이루었는가 보다 얼마나 덜 소모되었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채우는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하나입니다. 채워지지 않음을 인정한 채 그 안에서 균형을 찾는 것. 끝없는 확장이 아니라 조용한 정리 속에서 중심을 세우는 것. 그렇게 한 걸음 물러난 자리에서 비로소 공허는 얇아지고 삶은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완벽한 만족은 없을지라도 덜 흔들리는 평온은 가능합니다. 그 평온을 향해 속도를 낮추는 순간 비로소 삶은 더 이상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풍경이 됩니다.